우리 시대의 감동과 도전, 특별한 삶의 이야기들을 간직한 이웃을 만나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의사에서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상임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석주 전 교수님입니다. 한석주 교수님은 이 병 고쳐볼만 합니다. 평생 수많은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를 살린 명의이자 진료실 밖에서는 환자와 가족의 삶까지 챙기는 사랑 많은 분이신데요. 또 조두순 사건 당시 나영이의 주치의로 회복을 도왔고 영남재분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내부 고발자로 사회적인 수술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특별한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석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제가 이제 소개는 잠깐 드렸지만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외과 교수로 얼마 동안 지내신 건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30년 교수 생활하고 예. 작년 봄에 그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퇴직하신 지 1년 조금 안 됐네요. 예, 11개월 됐죠. 네. 그러면 지금은 퇴임 후 서울고등법원 상임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예. 전문 영역에 들어가면은 그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그렇죠. 빠집니다. 네. 그럴 때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 심리위원이 여러 전문 분야에 지금 위촉되어 있는데 예. 그중에 의료하고 건설 분야는 그 재판부가 요구하는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법원이 이제 상임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상임 전문 심리위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제 상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근이죠. 상근. 예. 예. 앞서 이제 3, 40년 이제 의사 생활까지 하면 40년 가까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쉬어볼까라고 생각을 하실 법도 한데 아니면 또 내 병원을 하고 싶을 것도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런 진로를 정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원래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그 국민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궁금한 게 많고 이치를 따지는 게 많고 그리고 정의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검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검사라는 것이 뭔지 자체를 모르고 난 커서 검사가 돼야 되나 보나 이러고 이제 자랐죠. 예. 그러고서 이제 제가 자질이 이과라서 의문과보다는 이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과로서 이제 의대로 들어갔고 검사는 이제 제 꿈에서 사라졌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크면서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산악자전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법률 공부가 그냥 손에 잡히더라고요. 취미로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법률 그 문제를 제가 변호사 없이 해결도 하고 그러면서 제2의 취미 비슷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준비된 자리였네요. 명예퇴직하고 일로 들어왔죠. 예. 오늘 저희가 모시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내 생애 최고의 수술이라는 책을 펴내셨어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떤 계기로 출간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30년 넘게 의과대학까지 따지면은 저희 연대 캠퍼스에 제가 몸담은 것이 45년이거든요. 예. 그것이 일단 그 막을 내리고 새로운 막이 열리니까 첫 번째 막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는데 네. 제가 책을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봐서 알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은 있지만 염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저희 환자 엄마 중에 한 분이 법원 가까이에서 사시면서
교수님이 저기 계신데 하시면서 저를 이제 매일 그 지나가면서 생각을 했는데 예. 이분이 이제 출판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닿아가지고 선생님 책 한 권 제가 내게 해드릴게요. 써보실래요?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제가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엄두를 못 내고 계시다가 예. 이제 직접 책을 펼쳐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희귀 질환인 소아 담도 폐쇄증 수술 분야의 최고의 명의로 뽑히시는데요. 먼저 소아 담도 폐쇄증이라는 게 어떤 질환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담도 폐쇄는 담즙이 나오는 길이 예.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데 그 담즙이 나오는 길이 아기가 출생 전후에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은 염증이 일어나 가지고 녹아내리는 병입니다. 그러면 담즙이 배출되지 않고 쌓여 가지고 간을 손상을 줘 가지고 간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환자가 이제 2년 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담도 폐쇄인 병이고 1955년에 카사이라는 일본 그 소아외과 교수가 처음 수술을 해서 담즙을 배출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955년 전까지는 담도 폐쇄 환자들이 다 사망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카사이 수술을 일단 일체로 시행하는 게 표준 치료법이 되어 있고 예. 카사이 수술이 실패를 할 경우에는 간 이식 수술도 가능한 시대가 돼서 카사이 수술로서 그 담즙이 소실되는 확률이 성적이 병마다 좀 다르지만 50에서 한 70% 되고 그다음에 간 이식을 할 경우에는 간 이식으로서 5년 동안 자기 간이 그 이식된 채 유지되는 것이 한 70에서 90%까지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암이나 이런 것보다는 성적이 좋고 이제는 할만한 그런 병이 됐습니다. 이 책의 부제라고 해야 될까요? 책을 홍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이 병 고쳐볼만 합니다라고 이제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이 담도 폐쇄증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 카사이 수술을 하자고 하면은 예. 제가 시작할 때 배울 때 많은 환자들이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또 시대상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런 그 어려운 병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뭐 이래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할머니가 보기에는 자기 자식이 고생하는 거를 보는 것보다 그다음에 그 애를 평생 그 업보로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논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 생각으로 이제 포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제 할만하죠. 이 담도 폐쇄증이라는 게 그러면 그 갓 태어난 신생아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발견은 태어나서 예. 발견되는 거고요. 발생은 출생하기 전후 1개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산 직후에 바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 엄마가 모르죠. 그런가 하면은 담즙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애기가 어디 아파하는 것도 없고 애가 좀 피부가 까매 보이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건강한 아이로 보이고 살도 포동포동 쪄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애하고 차이는 변 색깔이 예. 상아색인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상아색인 이유는 원래 그 담즙이 섞인 대변은 노란색이거나 그렇죠. 초록색인데 예. 담즙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흰색 또는 그 상아색으로 보입니다.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병원에 와야 되는데 예. 과거에는 이제 정보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지가 못했고 환자를 보는 의사도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예. 모르는 채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그 말씀 들어보면 몰라서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을 텐데 교수님의 노력이 그 진료실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담도 폐쇄증 환아, 그러니까 환자 그 아이들 부모 모임 결성을 돕고 산정 특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앞장서셨어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담도 폐쇄를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이제 수술을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있지만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예. 환자들이 겪는 것이 뭐 수술만 해서 끝나는 병이 아니거든요. 예. 평생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병인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정적인 문제도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저희 병원에 그 어린이 병동에 병실 안에 이제 환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엄마들이 이제 한 5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그다음에 엄마가 화장실 가거나 뭐 일이 있으면은 다른 엄마들이 걔를 그 화장실 간 엄마의 그 아기를 보아주고 뭐 이러면서 서로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런 정보가 있더라 하는 정보 교환도 하고 예. 그러면서 도움을 서로 받더라고요. 예. 그 중에 이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아마 평생 관리를 해야 될 병인데 네. 어떤 그 정보라든지 이런 거 교환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모임을 하나 결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수민이 엄마인데 그 수민이 엄마가 이제 조그만 그 모임을 결성을 했고 예.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확장돼 가지고 지금 환호회가 됐고요. 네. 마찬가지 그 진행으로 국가에서 그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질환을 정의를 하고 거기 포함되면은 진료비를 삭감해주는 네.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게 산정 특례인데 예. 그게 이 병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자료를 주고 해서 다음 회가 주도해서 국가에 네. 서류를 내 가지고 이제 채택하게 되게 되었죠. 네. 그냥 그렇게 옆에서 도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직접 개인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이 병에 대한 정보도 알리고 그렇게 해오셨는데 앞서 잠깐 언급하셨을 뿐더러 이 책에도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한 보호자가 우리 아이가 좀 뭔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보고 검색을 하다 보니 담도 폐쇄증인 것 같아서 찾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결국 이제 교수님께도 연락이 닿아서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해요. 그때 교수님이 그 연락을 해주신 게 새벽 1시였고 그럼 내일 아침에 일찍 응급실로 오세요. 해서 그 아이를 봐주셨다는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앞서 말씀하신 이 책의 어떤 출간을 해낸 그 보호자시기도 한데 글쎄요. 새벽 1시에 전화를 주신 것도 좀 놀랍고 요즘 뭐 큰 병원에 예약 잡고 가려면 최소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당장 내일 아침에 오세요라고 해주신 것도 또 놀랍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과 의사, 교수님을 만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이 환자들을 대하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뭐 저는 특별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대학병원에 있고 어려운 병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뭐 1시에 제가 전화가 온 거는 아마 그 문자 메시지나 그런 것이 왔었을 그렇죠. 거라고 예. 생각하는데 네. 그 문자 메시지를 제가 나중에 봐서 아마 1시에 전화를 했을 거고 예. 입원을 해야만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하루라도 빨리 입원시켜야 되니까 몇 시간 후에 그 응급실로 오면은 제가 그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 사실 똑같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고요. 예. 유찬희 어머니가 이제 그걸 글도 써가지고 제가 그때 그랬나 보다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많았단 말씀은 그렇게 교수님을 찾고 이 아이를 좀 봐주세요 말씀을 드려서 또 봐주시고 그랬던 경험이 많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뭐 당연한 거죠. 의사시기 때문에.
그 국내 최초 수술, 국내 최초 치료 이런 타이틀도 많이 갖고 계세요. 예를 들면 화상 환자에게 미국에서 있었던 돼지 피부를 이식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 그 물 속에서 뭐 드레싱을 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남다른 노력으로 또 의료 의술을 펼치시는 걸로도 유명하신데 글쎄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기도 피곤하고 바쁘실 것 같은데요. 젊었으니까 가능했고요. 네. 그 국내 최초라는 그런 타이틀은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제가 다 확인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가 처음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해서 네. 그 책에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지. 네. 학문적으로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국내 최초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조금 너 이렇게 별나냐 아니면 적당히가 없냐 이런 말씀도 좀 듣지 않으시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만의 철학이 있으시겠죠, 의사로서.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제가 이제 살면서 제 신조라고 할까? 예. 그것이 의사로서 특히 이제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수건은 네.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해보니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다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사 대천명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제 모토는 저희 연대 그 모토이기도 한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거는 제가 이제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진인사 대천명하고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테니까 행동하면 된다.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이제 그 두 개를 제가 언제든지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희망 사항이었는데 그 사필기정이라는 걸 믿고 싶었는데 예. 살아보니까 사필기정은 꼭 이루어지지 않아서 꼭 그렇지만은 않던가요? 예, 지금 일단 빼기로 했습니다. 예외가 좀 존재를 했었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 말씀까지 여기서 듣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그 신생아 정말 그 태아 때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담도가 녹아내렸던 그래서 폐쇄증을 앓던 아이들이 수술을 받고 건강해진 모습들도 보시죠. 예. 네. 이렇게 인사드리러 오고 그러나요? 인사드리러는 잘 안 아니 해요. 뭐 편지를 보낸다든지. 편지는 가끔 보내고요. 예. 걔네들도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바쁘고. 근데 이제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샴 쌍둥이들 분리 수술 하신 경우도 그렇고 참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많이 맡아서 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라는 연락들을 받으시면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더 보람을 느끼고 네. 일부 제가 지금 내가 너희를 치료를 하고 수술을 했으면은 내가 젊었을 때보다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서는 낫게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죠. 아이고. 예, 앞서 이제 진인사 대천명 말씀하실 때 저 막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명의 그 강인함, 특히 또 아이들이 갖고 있는 회복력이나 생명력을 많이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소아과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소아과는 외과 중에 일부 애들만 보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스승님이나 제 선배 교수가 이제 소아과 수술을 해서 하고 나서 회복하는 것이 어른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뭐라고 환자한테 설명하냐면은 새 것이라 그렇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낡아서 예. 기관이 나빠서 엔진도 나쁘고 카브레이터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근데 신차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빨리 회복하겠느냐. 그리고 사실 빨리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많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죠. 예. 그 아무래도 아이 자신보다는 그 보호자들이 느끼는 감사함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럴 겁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금 저는 이제 그 대학교에 있을 때는 바빠가지고 예. 그런 감성적인 거나 그런 그 환자들의 감성적인 면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냈는데 지금 바깥에서 나와가지고 예. 일단 거기 제 책을 한 권 나오게 하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자체가 환자들이 이제 저한테 감사함을 느낀다는 네. 그 결과겠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세브란스 소아외과 교수에서 현재 서울고등법원 상임 전문 심리위원이 되신 한석주 교수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진료실 밖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 굵직한 사회적 사건에 종종 등장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조조순 사건 당시에 나영이 주치의로 일상회복을 도우셨고요. 또 영남재벌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이라고 그 주범 윤모 씨가 황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알린 분도 이제 교수님이신데 일단 하나씩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형 집행 정지까지 이끈 과정을 책에 자세히 기록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제가 당시에 우리 병원에 장기 재원 환자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그 초대 위원장이 됐습니다. 병원장님이면서 학교 선배분의 그 만들라는 지시로 만들었고 예. 그 과정에서 우리 병원에 2년 동안 장기간 입원한 환자인 윤모 씨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보고받기를 형 집행 상태인데 무기징역 상태인데 그것이 유방암으로 인해서 정지가 돼 있는 상태다. 근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유방암 초기고 수술도 끝났고 유방암 초기라서 항암 수술도 항암도 치료도 할 필요가 없는 치료가 끝나 완치된 환자인데 뭔 소리냐. 그리고 이제 파일을 열어보니까 허위 진단을 하고 예. 뭐 이런 모습이 다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병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일단 퇴원을 시키는 조치를 하기로 했고 예. 그래서 퇴원을 시켰는데 그러고서 해결됐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윤모 씨가 교도소로 들어가질 않고 일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다는 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병원에 가 있을 때 그 주치의가 그 세브란스 병원의 주치의였던 박모 교수가의 자기 제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 제자가 일산병원에 입원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그 제자는 또 제 제자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후배한테도 저렇게 몹쓸 짓을 시키는 거를 보니까 네.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위원장으로서의 그 롤은 끝났고 그냥 자연인으로서 이제 사회적인 그 책무가 저한테 이제 드리워지면서 예.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르다가 제일 피해를 본 아버지가 그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의 아버지가 예. 움직여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고 네.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다 진행을 하셨죠. 네. 그게 아마 교수님의 아버님께서 보셨던 정의감의 이 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사건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서 그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던 그 의사들 처벌은 물론 형 집행정지 제도의 개선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내부 고발이 된 셈인데 가장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상 깊게 남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일련의 과정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부 고발로 시작이 돼서 사회적인 제도 개선까지 쭉 이끌어 오셨는데 네. 그 과정에서 법원에도 직접 나가시고 증인까지 자청을 하신 거잖아요. 예. 좀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라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피해자 가족의 아픔이 제일 많이 남죠. 저 같으면은 참 견디기 힘들 것 같고, 지금 그 가족은 그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네. 있습니다. 아버님 소식을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거는 후두암에 걸렸다는 거를 들었고, 그다음에 그 오빠는 아마 그 가정이 그 불화가 생기면서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계신 것 같고, 예.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시다가 그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사회가 그런 아픔을 보듬어 줘야 되고, 누구나 그런 피해자로서의 자리에 처할 수 있는 예. 상황인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에 조금 좋지 않은 생각,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예.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그 당시 수사검사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예. 제도도 개선돼가지고 돼 있으니까 좋은 사회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조직에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는지요? 제가 이제 믿는 게 있었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는 이제 120년 전통이었나 125년쯤 됐을 건데, 저희가 네. 125년 된 우리 대학이 예. 모교가 저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 거다. 아하. 예. 그런 그 믿음이 있어서 제가 또 움직였죠.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그 교수로서 임명할 때 총장님께서, 전 그 기독교 신앙이 없거든요. 예. 근데 저희 학교는 교수로 임명할 때 기독교에 대한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예, 예. 뭐 목사님 추천서라든지. 뭐 그런 거를 다 가라로 내가 그러는데, 저는 저희 그 매형이 목사님이신데도 해주겠다고 하는 거 안 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성자 총장님이신데, 예, 예, 예. 성자 총장님한테 제 종교관이 이제 딱 걸렸어요. 네.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저는 저를 믿기 때문에 종교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를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썼거든요. 근데 예. 그게 아마 상당히 좀 눈에 띄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세브란스 병원 자체 원목이 계십니다. 예. 김기복 원목님께서 저한테 전화 걸어서, 딱딱한 왜 이렇게 그 서류를 이렇게 썼어? 뭐 그러면서 총장님이 확인하라고 전화 왔다고. 좀 말씀 잘 해주세요. 저는 뭐 학생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랬더니 성자 총장님이 그 다음에 연락을 안 하세요. 예. 그리고 제가 교수로서 임명됐기 때문에 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거를 믿는 거는 140년 전통이 된 학교가 네. 그런 학교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책에서 소아과 외과에서의 고충을 잠깐 담아내셔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소아외과 교수가 성인 비만 수술을 해야 하는 현실,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800몇 g짜리 그 미숙아를 다루려면요, 그 정맥 주사 하나를 꽂으려고 해도 혈관이 작아가지고 간호사가 그렇죠. 꽂지 못하고, 예. 소아과 레지던트가 시도하다가 안 되면은 소아과 교수 불러가지고 하고, 예. 정 안 되면은 이제 외과 불러가지고 혈관을 열어가지고 이제 넣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한 의료진만 해도 5명쯤 되네요. 예.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12시간쯤 지났을 겁니다. 성인이면은 한 번에 꽂죠. 예. 한 번에 꽂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요. 그럼 그 인건비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그러니까 조그만 애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성인보다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고 위험도도 더 높아지고. 근데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 체계는 그 정맥주사 하나에 뭐 2,000원이면 2,000원이 성인하고 어른하고 똑같이 설정되어 있어요. 예. 그런 어려움 때문에 소화를 하는 쪽에서는 환자를 보면 볼수록 이제 손해를 병원에 끼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가시적인 일이 없지만
그 이제 조금 적은 병원이나 그런 병원에서는 그 병원의 경영을 책임지는 그 위치에 있는 그 보직자들이 회의 같은 데서 이제 소화를 보내시는 선생님들한테 그 수입하고 아하. 경비하고 해가지고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좀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소외과 의사도 마찬가지로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가 또 우리나라는 주니까 예. 애들이 그러니까 소아과만 하겠다고 고집하지 말고 유방외과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비만외과를 같이 해서 병원 경영에 좀 도움을 주면서 예. 너희들이 하고 싶은 전문 과목인 소아외과를 유지를 하라 하고 이렇게 이제 제자들한테 코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만들어낸 그런 논리이고 예. 충고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지난해 성탄절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을 찾아갔더라고요. 희귀질환 가족들을 만나서 소수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후에 좀 어떻게 이 대책이 강화되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오기까지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었는데 예. 마침 수민이 엄마 그 다모회 회장님께서 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의 사무국장이 되셔가지고 네. 여기 같이 우연히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얘기했더니 10% 지금 산정특례 그 부담을 하는 거를 5%로 줄여보겠다고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노력해보겠다 예. 하는 선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교수님 개인적인 바람과 올해 계획 궁금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주시죠. 못한 일 뭐 지금같이 좀 정리 좀 하고요. 조용히 법원에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한테는 예. 시작할 때 새해 인사를 늦게라도 했어야 하는데 네. 못해서 지금이라도 저희 청취자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네. 오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수술, 교수님의 일대기를 정리한 책이지만 또 한 아이, 한 가정에게는 목숨을 살려주시고 가족을 살게 해주신 은혜로운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기획자의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고 싶었습니다. 세브란스 소아외과 전 교수이자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인 한석주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